안녕하십니까, 켄입니다. 오늘은 코일링 기법으로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일링, 가래라고도 하는데 옹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른 팔뚝만한 가래를 어깨에 걸치고 옹기를 제작을 합니다. 입문시에도 배우기도 하지만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일을 만들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양쪽으로 벌려가면서 밀어줍니다. 균등하게 힘을 주고 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이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두께가 일정해야 크기가 일정해지는데 저렇게 가늘게 되면 안쪽으로 쪼아주면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빨리 하면 안되고요,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해주면은 일정한 두께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젠 바닥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바닥면을 할 때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기물이 완성된 후에 낚싯줄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얇게 되면은 밑면이 날아가는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두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밑부분의 형태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다른 도구를 활용해도 되지만 저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스틱을 활용을 해서 잘라줘도 됩니다. 근데 가능한 한 날카로운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깨끗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형을 할 때는 원형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일을 올리기 전에 저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흙이 많이 건조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됩니다.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걸 하게 될지, 화병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 다시 좁아질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런 후에 코일을 올려 놓습니다. 밑면 사이즈와 동일하게 잘 갖다 올려줍니다. 끝부분 마감도 깨끗이 높이에 맞춰서 찝어준 뒤에 올려줍니다. 이때 코일을 이제 만들 때 어느 정도 크기를 가늠해서 하게 되면은 코일의 로스분이 줄어들게 되죠. 잘 맞춰주고 이제 안쪽부터 밀착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편한 방법대로 하시는데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검지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만약에 손톱이 좀 어느 정도 길다 하시는 분은 엄지손가락을 활용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밀착을 시켜주고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틱을 이용해서
깨끗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찝어줍니다. 이때 코일을 살짝 안쪽으로 작게 만든 뒤에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코일을 싸나가게 됩니다. 안쪽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코일을 싸나가게 됩니다. 저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하다가 좀 남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연결을 해도 가능합니다. 바깥에서 잘 한 손으로 받쳐주고 안쪽 부분을 작업을 합니다. 받쳐주지 않으면은 기물이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도 가늠을 한 번씩 해보고 점검을 합니다.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흙이 좀 건조됐다 싶을 때는 저렇게 다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안쪽에서 저렇게 받쳐주고 이번엔 바깥에서 받쳐주고 안쪽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좁아지게 되죠. 저것은 디자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바깥으로만 계속 넓어져 나갈 수도 있고 저렇게 안으로 좁아지게 될 수도 있고 안으로 좁아지게 되면 화분으로 할 때는 흙을 빼내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파내야 되겠죠. 저렇게 되면은 물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두께를 얇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도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이제 낚싯줄로 전을 잘라내기 위해서 골을 놓습니다. 그리고 낚싯줄로 천천히 잘라주게 됩니다. 낚싯줄로 절개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엔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두께감을 좀 줄여주겠다 싶을 때는 저런 식으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물론 물칠을 해서 손으로 잡아줘도 좁게 보이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벌써 안쪽에 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니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 정리도 해줍니다. 골을 낼 수도 있고 바닥 정리도 해주고요.
깨끗이 정리도 가능합니다. 기물을 떼내려 하다 보니 밑부분과 밀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떼내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떼내게 됩니다. 안 떨어지죠? 그렇게 낚싯줄을 이용해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손쉽게 떨어질 수가 있죠. 외부 옆면 디자인을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이죠. 다육이 화분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보는데, 제 생각에는 다육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은 좀 다육이를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심플한 쪽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 자체도 화려하고 예쁜데 화분을 더 화려하게 만든다면은 좀 안 좋겠죠. 그리고 다리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굽을 활용해 봅니다. 그렇게 밀착을 시켜준 후에 코일링 작업할 때처럼 잘 찍어주게 되면 굽도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굽이 높아졌죠. 정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올려놓고 높이를 점검을 합니다. 기울기를 보고 어느 쪽이 높은지 낮은지를 점검을 해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모던한 형태의 다육이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들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코일링을 이용한 다육이 화분이죠. 한번 도전해 보시죠.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 코일링을 활용한 그런 작품들인데 지금은 초벌 상태입니다. 대형 기물들이죠. 요 큰 것은 LED 램프를 활용을 해서 만든 그런 조명등이고, 작은 것은 양초
캔들을 이용한 그 캔들 램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형 작품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캔입니다.